여기는 딱 빼버렸구나. 교과를 가장한 비교과 영역이다. 그러면은 이 입시 결과가 아예 뒤집힙니다. 많이 뒤집히죠. 할 말이 갑자기 생기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전입시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UA 교육평가연구소 박현욱 수석연구원이고요. 네, 저는 UA 입시 전문가 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약간 반갑습니다. 이번 편은 이제 건대서부터 숙대까지를 저희가 이제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은 건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쌤 이번에 건대도 역시 무전공이 좀 핫한 것 같은데 무전공 관련돼서 어느 정도 뽑는지 좀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건대요? 많이 뽑아요. 무전공으로 308명. 308명. 그리고 단과대 자율전공학부, 흔히 말하는 유형 2형이죠. 422명. 결국에 한 700명. 700이 넘네. 730명이에요. 여긴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단과대에서 선택 불가 모집 단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과대학 자율전공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문화 콘텐츠 학과, 사회과학대학 융합전공에서는 경제학과. 잘 들어보세요. 특징이 있어요. 다 생명과학대학 자율전공학부에서 식량자원과학학부, 공과대학에서 신산업융합학부랑 K뷰티 산업융합학과. K뷰티 산업융합학과는 원래 특성화고 조졸업자 재직 전형만 했었거든요. 요건 제외하고 나머지 이 특징이 뭘 것 같으세요? 생명학과를 제외한 최근 트렌드에서 가장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 경영학과는 원래 다 있고 경제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식량자원과학과도 다. 요즘 희망하는 트렌드 학과네요. 여기는 딱 빼버렸구나. 이거는 사실 건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신산업융합학과도. 그러니까 내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가고 싶은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사실 성적이 조금 높아요. 미커대가 좀 높죠. 예. 미커대가 높고 선택 과목도 잘 봐야 되고.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상경 계열에서 경제학과, 물론 경영도 마찬가지지만 사회과학 계열에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좀 인기 학과들, 그런 학과들은 각 대학별 네임을 떠나서 입결이 살짝씩 높아요. 살짝씩 높아요. 네, 뭐 입결 파도 타기는 하지만 그래서 막 집어넣기도 해요. 교과 전형에서. 가운데가 뻥 터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작년에 모대학 반도체에 뻥 터졌어요. 중간이. 교과 가운데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지원하고서 들어가기도 하고. 원래 제가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시 이월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과에서 줄 세우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가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밑에도 이게 올라가지. 그렇다고 또 이거 보시는 학생들 막 지금 뭐 무슨 과 지원해가지고 상향으로 교과 질러놓으면 될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특징적인 학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학과들. 많이 돌 거라고. 네, 많이 돌 거라고. 예를 들어서 경제만 막 희망하는 친구들은 어디만 느꼈어요? 다 경제만 느꼈어요. 다 상경계열 쪽. 네, 그럼 막 뚝뚝뚝뚝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 그런 유행보다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은.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그런 학과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약간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학생부도 풍부하게 차 있어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해봐요. 광고홍보부터 시작해서 다 붙잖아요. 그거는 사회학과도 붙일 수 있고 다 붙일 수 있어요. 매체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미디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케팅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화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학과들은 좀 특징이 좀 강해요. 자율전공으로 못 들어오게 딱 막은 거는 여기선 상위권 애들 뽑겠다는 거죠. 특히 건대 학생부 많이 보잖아요. 건대 특징이 뭐가 있어요? 교과 전형도 학생부를 많이 보는 특징이 있잖아요. 종합에서도 그런 것들이 교과를 있잖아요. 본다. 여기는 교과 정성평가로 30%나 봐요. 근데 그게 딱 명시해놨어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고. 공동체 역량 안 보고 학업하고 진로만 보겠다. 성적 좋고 진로 잘 채워놓은 친구들 보겠다라는 거. 준비 잘 돼 있는 애 보겠다. 네. 그거 조금 생각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건대가 학사 구조가 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좀 앞서 대학들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이렇게 좀 합쳐지는 경향이 지금 건대에서 좀 보이고 있어요. 특별하게 사회과학대학에서 그 융합인재학과랑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폐지됐고요. 학과가 폐지된 거는 참 마음이 안타깝고요. 나머지 학과들을 막 합쳤던 거를 이제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네, 다시 모으고. 제가 지난 연도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제 계열로 바뀌고 네, 맞아요. 많이 합쳐질 거다. 학과 모집이 없어지고. 근데 이게 자율전공이나 무전공제로 나타날지 몰랐지만 그렇게 나타날지 몰랐지. 근데 건대는 자율전공도 생겼지만 학과를 지금 많이 합쳐놨어요. 합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옛날에도 그랬지만 동물자원과학과, 축산식품생명공학과, 식품유통공학과를
동물자원, 식품과학, 유통, 학부로 바꿨어요. 모집 단위를. 이런 식으로 학부제 계열로 많이 이제 뽑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학부제랑 학과제랑 이거를 이렇게 한 번씩 잡아드리는 이유가 입시 결과가 확 달라져요.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바뀌면 보통은 조금 늘어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뒤쪽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폭 보시면 건대 학교폭력 조치 반영사항이라 그래갖고 좀 자세하게 넣어놨더라고요. 1000점에서 감점표 하는 거, 피해 학상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20점. 그러니까 서면 사과하면 괜찮다고 해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이게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학교 선생님이셨었는데 이 학폭위 담당이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다 한 번씩 해보셨었는데 사실 1호는 거의 학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실제 학폭이라고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그 이후부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실제 학폭이 일어났다라고 판단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무조건 감점을 때리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 관련돼서는 사실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학교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녀가 내가 아는 건 5%밖에 안 된다. 내 자녀가 욕을 해요. 어떤 친구가 욕을 해요. 어떤 친구가 내 자녀한테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녀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남의 자녀만 욕하는 줄 안다라는 그런 의견도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 당연히 안 되죠. 심각한 건 안 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도 해서는 안 돼서 진짜 뿌리 뽑아야 되는 거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면도 양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초반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 악용할까봐 조금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다. 우리 학생들이 학폭을 저지르는, 물론 심각하고 반복적인 학폭은 안 되겠지만 한순간의 실수인 거는 나는 조금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된다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1호에 대한 감점이 없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건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도 학폭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논술에 있어서 이제 건대 논술 많이 치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이제 변경이 됐는데 그걸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논술 최저 학력 기준은 2개합 5로 2개합 5로 합쳐진 거죠. 근데 뭐가 바뀌었냐? 결국엔 사과탐 분리했던 걸 합쳤다. 다 그냥 사탐론 가능 이렇게 바뀐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이게 사탐론 가능하다. 이제 건대 논술에서도 이제 그 부분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KU 지역균형의 지원 자격이 변경된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그냥 각종 학교가 추가됐는데 각종 학교면은 뭐 대안학교나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지 않을까. 근데 비인가 대안학교도 위에 있어서 각종 학교가 뭘 의미하는지는 뭐 국제학교일 수도 있고 뭐 사실 이런 데가 지원이 지금 이제 원래는 지원이 됐었었는데 그렇죠. 지원이 불가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사실 건대에서는 이제 받진 않겠다. 맞아요. 이건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국대학교 쪽에 이제 변경 사항들이랑 좀 이게 주요한 사항들을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국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이번에 또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 광역과학고 무전공 선발하는 거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동국대 먼저 얘기할 거 있는데 동국대 교과전형 있잖아요. 교과전형 입결 보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요. 이게 바뀐 게 없거든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재작년 2023학년도, 24학년도에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저희가 작년에 전입시 찍을 때도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크지 않아요. 이미 23학년도에 많이 바뀌었었는데 그래서 24학년도에는 추천 인원 바뀐 거 말고는 계열별 4명에서 그냥 8명으로 바뀐 거밖에 없는데 점수가 달라졌어요. 원래 여기 동국대가 10개 과목을 보잖아요. 10개 과목을. 그래서 아까 3, 4등급 애들도 붙었거든요. 23학년도 그때는 1등급 때 애들이 붙었어요. 그래서 올해 모집 요강 바뀐 거를 봤거든요. 교과 70에 비교과 30을 봐요. 근데 전연역에 대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게 작년부터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혼난 것 같아요. 교과 전형인데 왜 종합만 뽑냐고. 그 밑에 깔아주는 점수가 있었거든요. 왜 상위 10개 과목만 보고 갑자기 점수대가 팍 뛰니까 올라갔어요. 막 3등급, 2, 3등급인 게 평균이 1등급 초반대로 바뀌어 있는 거야. 저는 이제 입결을 한 5개년치 입결을 막 다 모아놓고 봐요. 입시 컨설팅을 하려다 보면. 근데 이 올라가 있네? 봤거든요. 근데 올해 입시 요강 바뀌었더라고요. 올해 입시 요강에 학생부 전 연역에서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을 딱 바꿨어요. 교과만 보게. 내가 봤을 때 혼난 거야, 이거 동국대.
왜 교과 전형에서 너네 종합 보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이런 액션들을 하지. 너무 티가 나게 본 거야. 맞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가끔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전년도 입시 결과 보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요강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요강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대학 어디가에서도 3개년 거밖에 공개 안 되잖아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5개년 막 이렇게 봐요. 3개년도 유의미한 의미를 주는 게 있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전형 막 바뀌고 반영 비율 바뀌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4개 학기만 반영하다 5개 학기 반영하고 그렇잖아요. 맞아. 아니 달라지는 거예요? 반영 과목 수가 국영수사가 보다가 국영수 4만 본다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네. 진로 과목 안 보다가 본다거나 진로 과목도 A, B, C 1, 2, 4주다가 1, 3으로 벌려놓고 그러면은 이 입시 결과가 아예 뒤집힙니다. 많이 뒤집히죠. 그런 거 확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본다. 컨설턴트들도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닌데 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3개년치 그냥 등급만 막 보고 그냥 이건 아니고요. 그 해당 연도 트렌드가 있어요. 10명 중에 7명이 생명이라던가 아니면은 교대 가던 친구들이 다 돌려갖고 딴 걸로 생기부 바꿀 수 없겠냐고 얘기한다던가 지금 트렌드도 사실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 생명 하던 친구들 요즘에 화학하고 환경으로 많이 바꿨어요. 많이 약간 돌리고 네. 있죠. 생명이 힘들어서 이거 그래. 사실 팁으로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노하우인데 생명이 가봤는데 취업이 안 돼. 막상 들어가긴 힘들어. 들어가기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생각났어. 저도 작년에 상담했던 친구가 생기부는 생명이냐. 근데 점수가 생명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걔를 환경 쪽으로 돌리니까 붙었어요. 종합 전형도 바꿔야 되는 타이밍도 있고 약간 그런 요즘에 융합적 사고력을 많이 보니까 융합적으로, 네, 융합적으로 써서 가면 그런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예민한 부분이니까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고 어쨌든 올해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학생부 교과 관련 영역을 보겠다 이렇게. 딱 그냥 교과 관련 영역을 보겠다. 네, 그래서 교과 관련 반영 비율이 좀 적더라도 여긴 진로 선택 과목도 미반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자연은 딱 국수 영과 인문은 국수 영사 딱 이렇게 보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국대 그리고 저거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논술. 네, 논술이요. 논술에서 수능 최저 기준 사탐가탐 다 영역 제한 폐지했어요. 역시 여기도 사탐론 가능하다. 근데 이게 논술만. 논술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대부분 다 논술이었어요. 논술에 있어서 사탐론이 가능하다도 올해 약간 입시 트렌드. 그리고 동대는 또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딴 영역에서는 바뀔 게 없고 동국대 늘 쓰는 친구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국대는 교과를 가장한 비교과 영역이다. 비교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교과 관련 영역이라고 여기도 콕 집어서 사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올해는 동대도 교과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라가 딱 또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두드림 전형에서 조금 이건 세분화돼서 제가 뭐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보는 분 또 좋으니까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50% 봤어요. 인성 20% 보고. 네, 맞. 근데 이거를 그냥 학업 역량 전공 적합도 전체로 80%로 바꿨어요. 이거는 전공 역량 30%면은 30점 줘야 되고 이건 50점 줘야 50점 줘야 되는데 그걸 합쳤어. 합쳐놓으면 이건 똑같은 80점이지만 달라요. 전공 적합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전공 적합도에서 80점 맞은 친구 다 줘도 된다는 그치, 얘기잖아요. 그치. 학업 역량에서 80점 맞은 애들 다 줘도 된다는 거고. 소리. 그거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세부적으로는 조금 바뀌었어요. 약간 동대 포인트네요. 왜냐면 두드림 전형은 또 주전형이기도 하고. 맞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홍익대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홍익대 이번에 변경 사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종합 평가 요소가 드디어 홍대가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네요. 이건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본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홍대가 작년에 4개로 나눴었다가 이제 올해 이제 다른 타 학교들과 같은 형태로 지금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근데 같습니다. 홍대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홍대는 종합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를 다 걸어놔가지고 교과 종합에 수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건대, 동대와 좀 다른 특징이 있어가지고 홍대만의 특징이 좀 있었죠. 최저 학력 기준에 관련돼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그냥 공동체 역량으로 한 대 묶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점자 기준도 좀 바뀌었고요. 아, 그게 있네요. 홍대가 다른 대학하고 산출이 조금 달라요. 보통은 우리가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홍대가 기본적으로 100점 만점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점에 대한 값어치가 큰 대학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점자 기준에 대한 처리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달라졌죠. 예. 그리고 교과 점수 산출 방법도 변경됐어요. 한번 보시면 기존의 산출 방식의 반영 교과 2수 단위에 가중치 부여해 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공연 예술 쪽으로 좋아하시는데 정시 모집 이제 2명 하던 거 안 하고 수시로 20명 뽑는다는 거. 정시 모집 없어졌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폭력 조금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홍대는 딱히 바뀐 거 없습니다. 3합파 그대로고요. 최저도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숙대로 좀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숙대도 조금씩 바뀌었죠. 숙대는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 바뀐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종합전형에 있어서 통합 부분이 있죠. 네. 지금 뭐 면접형? 네, 그렇죠. 면접형 모집 인원 확대했죠. 많이 늘어났어요. 1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아, 서류형 전협하고 통합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면접하고 서류를 통합한 거예요. 서류형이 날아간 거죠. 제가 면접 중요시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서서 나난 트렌드가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그렇게 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최저학력도 그냥 수능 활용 영역 모집단위 인문계 자연계 동일하게 설정하는 걸로 대신에 선택 과목은 미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폭 관련돼서도 여기도 좀 주요하게 모집력에 박아놨죠. 네, 다 보는 부분. 맞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약학 뽑아요. 4명. 이거는 약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4명을 신규 모집한다. 근데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수능 최저가 3개 등급 합 4예요. 예, 1, 1, 2. 예.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생기는데 거기다 수학도 반드시 포함이에요. 할 말이 갑자기 생기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정시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 정도 정시인데 너무 최저 높은데? 너무 높게 잡아. 네,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라는 거를 조금 숙대를 보시고요. 숙대 논술 전형에서 최저 3합 4로 바뀐 거, 3합 5에서 3합 4로 바뀐 거 좀 주의하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했던 거는 아까 수능 최저 사탐런 네, 사탄런. 숙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학 선택 과목도 미지정이에요. 뭐 가능하다는 거죠? 확통 가능하다는 얘기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약학에서 교과 전형에서 탐구가 그냥 탐구해도 돼요. 과학 안 해도 돼요. 요즘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연도에는 수학하고 과학 1 무조건 포함이었거든요. 올해 수학은 포함인데 과학은 안 해도 돼요. 탐구 1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숙대한테 실망한 거는 아까 그 논술 전형의 최저가 너무 높은데요. 아, 최저 하나 높인 거? 네, 너무 높은데요. 왜 그러겠어요? 왜냐면 논술로 들어가는 친구들 중에 학업 역량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 친구들 난 다 잘한다고 보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자녀분들은 다 잘할 거예요. 어쨌든 숙명 인재 전형에서 서류 없어지고 다 면접이 다 본다. 숙대는 면접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숙명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라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옛날에 숙명 디지털 융합 전형이었거든요. 그거를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뽑는데 서류 100인 게 여기도 면접을 주고 면접을 서류 100으로 3배수 뽑고 성적 60, 1단계에서 성적 60에 면접 40까지 보는 걸로 서류 평가하고 나서 트렌드가 좀 들어가고 있다. 네, 그것도 이제 이번 입시의 주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대면 면접에 제시문 기반 면접이 서류도 보는데 어렵다. 대신에 수능 이후에 있으니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작년에 70명 뽑던 거 44명으로 줄었으니까 수능 최저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역량하고 서류 잘 쓴 친구들 잘 지원하셔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안 되는 친구들. 그럼 이렇게 해서 건대에서부터 숙대까지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요 라인의 좀 특징을 좀 한 줄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동우수 인기가 많아요. 가려고 하는 딱 중간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상위 15개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마지노선이라고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는 대학 네임이 막 네, 왔다 갔다 뭉개졌기 하니까.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해서 의미는 없지만 우리 부모님들과 학생들 마음속에 가슴속에 건동홍 라인까지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라인이기 때문에 전형 자체가 좀 많이 복잡하고 비교과도 많이 보고 우리 특목 자사고 친구들도 많이 그 라인까지 지원하려고 노력. 평가 요소도 약간 평가 그런 요소도 부분은, 그렇게 네. 돼 있고 하니까 준비를 조금 많이 하시고 대비도 많이 하셔서 저는 사실 요 라인대 학생들이 오히려 타 라인대 대학보다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죠. 네, 경쟁률도 워낙 높고. 홍대 같은 경우에는 또 각자 특징이 있잖아요. 맞아요. 수능 최저. 동국대는 예전에는 교과인데 비교과다 이거 그런 거. 또 건대는 생명이 되게 강화되고 또 공과대열 쪽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경희대 친구들은 수원에 있잖아요. 건대는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너무 좋아서 많이 인기가 있는 학교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건대에서부터 숙대까지 이제 전반적인 대학들을 알아봤고요. 저희는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